2월 19일 명언. 19 감동. 기대치 위반의 원리. 인생의 성패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작은 것을 추가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민규. 자녀가 믿고 따르는 부모, 시간이 흘러도 만나고 싶은 선생님,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CEO, 그리고 정말 좋은 곳에 추천해주고 싶은 학생. 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뭔가를 추가해서 상대방을 감동시킨다는 것이다. 나는 책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학생들에게 원고 교정을 부탁한다. 이번에 새로 책을 내게 됐는데 교정 좀 봐줄 수 있을까? 그러면 학생들은 대개 흔쾌히 내 요청을 수락한다. 나중에 교정지를 받아보면 학생들은 세 부류로 정리가 된다. 첫 번째 부류. 기대 미달로 나를 실망시키는 부류. 대학원생인데 맞춤법도 제대로 몰라 내가 기대했던 교정을 제대로 보지 못한 학생들이다. 극소수 학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두 번째 부류. 기대를 충족시키는 학생들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나는 교정 보느라 수고 많았다고 감사를 표현한다. 내가 기대한 대로 교정을 잘 봐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만족한다. 그런데 이 부류의 학생들에겐 한 가지 한계가 있다. 교정을 부탁할 때 교정만 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류는 세 번째 부류이다. 아주 소수의 학생들, 그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 내 기대를 위반한다. 나는 이 부류를 변종 또는 돌연변이라고 한다. 이 부류의 학생들은 두 번째 부류처럼 내 기대를 충족시킨다. 그리고 1% 엑스트라 서비스, 즉 아주 작은 것을 추가로 제공해서 나를 감동시킨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소개한다. 교수님, 교정을 다 봤는데 오늘 아침에 난 이 기사를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뭘까 하고 봤더니 교정지에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텔레콤. 통신회사 이름 5글자가 쓰여 있기에 이게 뭐니? 하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50만 원 주고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거절당했대요. 다시 요구했는데 또 거절당했대요. 무려 8번이나 거절을 당했대요. 이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친구의 벤츠 S600을 빌려 통신회사 본사 회전문을 들이받았대요. 벤츠 가격이 2억 원인데 수리비 견적이 4천만 원이나 나왔대요. 그리고 회전문을 교체하는데 1억이 든대요. 50만 원 때문에 지금 1억 4천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는데 교수님이 원고에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순간을 참지 못하면 막대한 재앙이 따른다. 여기에 이 기사 내용을 넣어주면 독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나는 이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다. 왜 감동했을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원고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준 것을 추가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교수이고 좋은 회사에서 학생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어떤 학생을 추천하겠는가? 당연히 세 번째 부류인 돌연변이를 추천할 것이다. 왜? 자연의 진화는 돌연변이들이 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의 원고를 진화시킨 학생이라면 입사해서 그 회사도 진화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세 부류로 정리가 된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점심을 먹자고 먼저 제안하고서도 점심값을 내지 않으면 기대 미달, 먹자고 먼저 제안을 하고 점심값을 낸다면 기대 충족, 점심값을 지불하면서 상대가 기대하지 못한 작은 선물. 예를 들어 내 생각이 나서 서점에 들러 책 한 권을 사왔어. 하면서 책을 선물한다면 기대 위반에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러니 가끔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고객에게, 친구에게 어떤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첫째, 상대방의 기대에 미달해서 실망시키는 부류. 둘째, 상대가 기대한 만큼만 해서 기대를 충족시키는 부류. 셋째, 상대가 기대한 것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작은 것이라도 추가해서 감동을 주는 부류. 소설이든 영화든 감동을 주는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다. 독자나 관객의 예상이나 기대를 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것은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는 말이다.
배우자가 말도 없이 늦게 귀가할 때, 아이에게 용돈을 줄 때, 엉망인 성적표를 받아왔을 때, 진상 고객을 상대할 때, 직장이나 부서를 옮길 때, 아파트 경비원을 만날 때 등 어떤 상황에서건 상대방의 기대치를 위반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할 때 아파트 경비원이 인사를 한다. 인사를 받지 않거나 건성으로 받는 주민은 기대 미달, 반갑게 인사를 받는 주민은 기대 충족. 반갑게 인사를 받고 아주 작은 것, 수고가 많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귤 하나라도 건네는 주민은 기대치 위반에 감동을 주는 주민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늘 강조한다. 인생의 성패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난 다음 추가로 뭔가를 제공해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기대치 위반의 원리, Principle of Expectancy Violation라고 한다. 성경에서도 기대치 위반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파하고 있다. 비록 가고 싶지 않더라도 누가 너더러 우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마태복음 5장 41절. 최근 나는 아마존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동 이메일을 받았다. 우리는 고객님께서 아마존 비디오 온 디맨드로 카사블랑카를 시청하던 중 비디오 재생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에 2.99달러를 환불해 드렸습니다. 곧 다시 뵙게 되길 희망합니다. 아마존이 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대치 위반의 멋진 사례이다. 이 상황에서 기대 미달의 기업, 기대 충족의 기업은 고객을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한다면 기대치 위반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대치 위반으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이 된다. 감동을 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오늘 상대가 기대하지 못한 뭔가를 추가해서 감동시키고 싶은 사람은 누구이고 어떻게 기대치를 위반해 보겠는가? 키포인트.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상대방의 기대치를 추측해 본다. 둘째, 상대가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킨다. 셋째, 상대가 기대하지 못한 것,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한 다음에 상대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뭔가를 추가로 제공한다. 매일 12시 전 올라오는 명언으로 아래 미션 실천. 별표 매월 1일에서 25일, 21일 인증. 1. 리드 얼라우드. 소리내서 읽기. 2. 핸드라이팅. 손으로 필사하기. 오픈 톡방에 올리기. 끝이 둥근 핀 3. 필수 리뷰 레슨. 소감 글쓰기. 개인 SNS에 글쓰기. 800자 이상. 밴드 인증. 오카방 인증. 해시태그 필수. 4. 액트 스몰. 작은 일 실천하기. 별표 작가의 장벽을 넘어서기. 명언에 대한 소감을 올리실 때 절대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생각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 의식하지 말고 일단 자신이 느낀 소감을 진솔하게 한 문장만 쓰십시오. 매일 12시 전 올라오는 명언으로 아래 미션 실천. 별표 매월 1일에서 25일, 21일 인증. 1. 리드 얼라우드. 소리내서 읽기. 2. 핸드라이팅. 손으로 필사하기. 오픈 톡방에 올리기. 끝이 둥근 핀 3. 필수 리뷰 레슨. 소감 글쓰기. 개인 SNS에 글쓰기. 800자 이상. 밴드 인증. 오카방 인증. 해시태그 필수. 4. 액트 스몰. 작은 일 실천하기. 별표 작가의 장벽을 넘어서기. 명언에 대한 소감을 올리실 때 절대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생각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 의식하지 말고 일단 자신이 느낀 소감을 진솔하게 한 문장만 쓰십시오. 매일 12시 전 올라오는 명언으로 아래 미션 실천. 별표 매월 1일에서 25일, 21일 인증. 1. 리드 얼라우드. 소리내서 읽기. 2. 핸드라이팅. 손으로 필사하기. 오픈 톡방에 올리기. 끝이 둥근 핀 3. 필수 리뷰 레슨. 소감 글쓰기. 개인 SNS에 글쓰기.
800자 이상, 밴드 인증, 옥하방 인증. 해시태그 필수. 4. 액트 스몰. 작은 일 실천하기. 별표 작가의 장벽을 넘어서기. 명언에 대한 소감을 올리실 때 절대 잘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생각처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 의식하지 말고 일단 자신이 느낀 소감을 진솔하게 한 문장만 쓰십시오. 오픈 채팅봇 가입 환영글. 윙크하는 얼굴 실명으로 바꾸어 주세요. 눈웃음 짓는 얼굴 2025년도 실천 명언 산책은 실천교육교사 모임 별표 고래학교 별표 이민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눈웃음 짓는 얼굴 참가비 실천회원 만원 비회원 2만원. 카카오뱅크 3333-29-590-1080 박현수. 확성기 매월 1일에서 25일까지 21일간. 확성기 참여 방식. 마이너스 21일간 명언 산책 글쓰기 완료 시 페이백 혜택 제공. 반드시 SNS에 쓰시고 링크로 밴드 인증해주세요. 개인적인 내용은 비공개 가능. 해시태그 필수. 샵 이민규 교수 샵 이민규 교수 명언 산책 샵 실천 명언 산책 샵